네,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원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저희가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류 콘텐츠 다시 중국 공략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한때는 뭐 중국에 이게 한류 엔터주만큼 더 좋은 종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중국에서의 좀 규제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목이 바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인데 최근에 좀 다시 좀 상승폭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, 맞습니다. 더군다나 지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일단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징검다리 휴일 동안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대폭 줄어들면서 증시 자체는 혼조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코스닥은 약간 좀 빠지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올라오면서 좀 어느 정도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요.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굉장히 좀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주들이 좀 순환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콘텐츠 쪽에서 오히려 좀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뉴라든지 IHQ, 쇼박스, 그리고 큐브엔터, CJ E&M 등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큐브엔터에 좀 중국 자금 유치설이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테마군이 형성된 것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전형적인 최근 시장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이슈가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테마가 좀 단기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 좀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라든지 화장품, 전기차 그리고 OLED 등 전부 다 추가적인 좀 메인 이벤트가 하나 두 개씩 나와준다면은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주 역시 큐브엔터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큐브엔터의 모기업이 그러니까 그 큐브엔터를 통해서 자본 수혈에 나설 것이다. 중국 쪽으로 이제 자본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거다라는 소식이 호재였다고 하는데 네. 이 소식이 그렇게 한류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킬 정도의 호재였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. 네, 일단은 그 부분은 루머이고 아직까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콘텐츠주 자체가 굉장히 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별그대 이후로 제2의 한류 붐을 좀 별그대로 좀 제2의 한류붐을 성공시켰던 국내 콘텐츠가 피노키오라든지 프로듀사, 런닝맨 이후에는 좀 굉장히 좀 잠잠했던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해외 콘텐츠 규제 때문입니다. 일단은 중국 자체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권에 있어서는 한국과 다르게 드라마의 경우는 좀 콘텐츠를 사전 심의 제도를 좀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방송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촬영을 하면서 쪽대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게 촬영이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동시 방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좀 술축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.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불법 유통되는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좀 1년 정도 지속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그 1년이 좀 지난 상황에서 사전 제작으로 좀 해법을 찾은 첫 작품인 태양의 후예가 굉장히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해 만에 유료 시청자 수가 벌써 8천만 명을 좀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으로 사전 제작 작품들이 중국에서 동시 방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한 3개 정도가 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태양의 후예 이후에는 김우빈 주연의 함부로 애틋하게, 또 아니면은 이영애 주연의 사임당의 더 히스토리, 아니면은 고아라 씨 주연의 화랑 더 비기니라는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홈런을 좀 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콘텐츠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영화 제작사들 자체도 중국 업체들하고 조인벤처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이런 아예 중국 영화를 한국 제작사들이 공동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콘텐츠 쪽이 좀 어느 정도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중국의 규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또 잘 이제 좀 반응을 내고 있는 그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, 앞으로의 좀 어떤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자, 그렇다
하더라도 이 중국 자체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주에 무작정 좀 들어가는 것도 좀 앞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어떤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일단은 뭐 콘텐츠주들 특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절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도 뭐 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는 하고 있는데 대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중국 모멘텀을 가진 기업의 경우는 이제는 실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중국 쪽에서는 미니멈 개런티라든지 또 러닝 개런티가 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면서 좀 어느 정도 축소화하고 기회가 좀 커지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실적 또는 작품 실패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일단은 뭐 시장 모멘텀과 중국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등 속도가 충분히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추가 한류용품이 다시 한번 뭐 소비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사격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뭐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한류 열풍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굉장히 좀 성공을 바라는 개인적인 또 마음도 있습니다. 네. 네.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. 리스크가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좀 컸었는데 이를 딛고 다시 한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중국 모멘텀의 재차 반등 여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네. 한류 모멘텀의 부활에 따라서 콘텐츠주 다시금 지켜보자라는 전략 살펴드렸고요.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